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어? 선거인들이 미쳤구나,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세상에. 어? 부정선거를 그렇게 저기도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는 걸릴 때를 다 걸렸고, 하늘에서도 놓아졌고, 땅에서도 저기 지층에서도 놓아졌고, 이렇게 놓아서 모든 일이 다 온 지구가 한 바퀴 돌다 이렇게 해서, 어? 아주 밝혀질 때에도 다 밝혀졌고, 쌓일 곳이 다 정리정돈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 나라가 이참에 다 걷어치워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썩을 때는 썩고, 고일 때는 고져가지고 다 걷어치우고 이렇게 나가야지. 안 그러냐 된 거야. 제자야, 아주 천안계리가 잘하고 있다. 천안계리가 이 나라 아주 그냥 옛날에 그냥 아주 나라에 아주 그냥 저기였던 우리나라를 저기에서 독립하던 애국자 아닙니까? 천연기리가 애국자고 천연기리가 앞으로 민주문양 밀것이고 이 나라에서 저기에서 천연기리가 앞으로 이 국민을 다 저기에서 천연기 입으로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 깨어나서 일어서서 다 이렇게 해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애국자야. 아유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제명이가 아주 지가 나라를 지었다 폈다 이렇게 지가 못해도 당하려고 그러지만은 하늘에서 놓으셔가지고서 다 하늘에서 다 그렇게 저기 도와줬느니라. 아무리 지들이 하려고 저기 애를 써도 하늘을 내다보고 놓으셨는데 어쩌겠느냐. 아주 윤석열이가 잘했지.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제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구하려고 지가 목숨을 던져서 내가 저긴다고 하지 않더냐. 그래 요번에 이렇게 해서 깨어나서 젊은 청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저기 오고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제 결실을 맺어주고 이제 석방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제 감옥문은 열어놨으니까 이제 석방도 될 것이고 이제 부정부처도 이것도 다 저기서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느니라. 재선거 해야지. 아무 저기도 안 되느니라. 꿈에서도 안 된다. 그놈들 꿈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다 걷어치고 재선거를 해야지. 안 그러냐. 아이고 박사님 오셨어요. 예, 아이고 이현음이 이보살님, 아이고 예 아이고 지금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네 난립니다, 난리. 박사님이 아우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셔요. 기도를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도 오셨는데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들어오셨네. 이 부정선거라고 볼 수가 없고 재선거로 다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지금 할머니가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헌옷을 꼬매서 입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새 거로 다시 저기서 새로 교체해서 다시 입어야지. 예. 헌옷을 꼬매서 입어서 입는다. 다시 저기기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통체적으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합니다. 그렇고 또 윤 대통령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한다고 내가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앉으면서 젊은 애들이 다 깨어나서 지금 온 백성들이 다 나서서 지금 여기저기 그냥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다 저기 하지 않느냐고 학생들이 다 깨어났다 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깨어났다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해서 선거도 저기 한 것도 그렇게 해서 밝혀졌다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조화를 일으켰다 합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게 밝혀진 거랍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말했다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렇게 해서 다 밝혀진 거로 발각이 됐다 합니다. 할머니께서 일러서. 그렇죠. 6대 정권에서 이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명박 정권에서도 손을 못 댔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손을 못 댔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도 네.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12.3 비상계엄 때 네. 중앙선관위로 그 당시 군인들을 뭐 급파하기도 했죠. 네. 근데 결국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선거와 관계돼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는 미국 자기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 인간들이 이게 도둑이 꼬리가 길면은 잡힌다 하지요. 근데 저기 할머니께서 그러셔요. 도둑이 꿀 잡힌다 하는데 하늘에서 이거를 저기에서 조화를 일으켜서 이게 다 발각이 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였다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저기였고 이참에 윤 대통령이 영웅이라 합니다. 성렬이가 영웅이라 합니다. 내가 성렬이를 그렇게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영웅으로 하겠군요.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저기에서 선거도 지금 다시 해야 된다 합니다. 어디서 부분별로 이런 거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합니다. 그 옷을 꼬매서 입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한길 그 할머니 말씀하시기 조금 전에 기도를 하니까 전한길이가 영웅이라 합니다. 독립투사라 합니다. 예, 독립투사고 이 저기서 많이 이제 우리 저기 지금 감옥에 들어앉았지만은 성렬이가 감옥에 들어앉았지만은 밖에서는 전한길이가 나와서서 말을 대변한다 합니다. 말을 윤석열이 대통령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말을 나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변한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저기 제명이는 저기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 합니다. 예, 이게 나갈 거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 인간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이 신들의 네. 세계, 이 신의 조화 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네, 그 권력을 줬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실패를 했으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 신명 세계에서 이대로 놨다는 대한민국 다 골마 썩어지겠다 문드러지겠다 큰일 네. 나겠다 네, 해서 이제 신들이 조화를 부렸다. 네, 그 말씀하셔요. 예, 그 네. 말씀에 저도 대단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30이 깨어난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깨어났죠.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도 2030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선관위 사건이 이 눈땡이처럼 자고 나면 또 뭐가 터지고 네, 네, 또 터지고 네. 양파처럼 까도 또 까지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러셔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지,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해야지. 그 옷을 꼬매서 입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다 엎어서 재선거를 해라 그러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투표 다음 날 바로 저는 다 하지도 안 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언함의 이보살님이 네, 지금 뭐 서울에서는 아주 유명한 지금 우리 보살님으로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근데 사실은 이 전직이 네, 무속인이 아니었고 이 옷 짜집기하고 관계된 세탁소 여주인이었단 맞습니다. 말 예, 맞습니다. 세탁소 여주인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신 말씀이 포인이 들어가네요. 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옷 수리를 맡기로 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브랜드의 옷이
뭐 찢어졌거나 빵꾸가 나고 이러면은 구멍이 나면은 그걸 뭐 오버리크 친다 그러나요? 아니면 짜집기 한다 그러나요? 짜집기도 할 수 있고 오버리크도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게 정도가 네, 지나치면 안 되죠. 작은 예. 하나면은 그런데 그게 네. 이제 누더기 옷이 돼가지고 왔어. 네, 그래 안 되죠. 예. 누더기 옷은 그냥 이건 다 찢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새로 만들어야지 빠르고 깨끗하고 누더기를 갖다 또 해봤자 누더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 저에게 그 네.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전 방송 저희들 처음 방송 때 그 보신 분들이 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네. 이 지금 무속인의 길을 걷기 전에는 동네 평범한 네, 세탁소, 세탁소였습니다. 세탁소, 네. 사-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예, 예. 세탁소 여사장님이셨는데 네. 그 어떻게 하다가 이 무속의 길에 들어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예. 할머니 이렇게 서 있어요. 서 계시고 앞에 와서 서 계시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교회 다니셨잖아요. 네, 제가 교회 30년 다녔어요. 교회 30년 그래. 다녔는데 교회 30년 네. 다니셨고. 근데 세탁소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아이롱 이렇게 아이롱하고 그러면은 앞에가 서 계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서 어떤 할머니가 쳐다보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드라이해서 이제 또 널어놓고 예. 아이롱 다 끝나고서 이제 조금 피곤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누워 있어요. 그러면 네. 할머니가 왔다 갔다 오셔요. 그러면 이제 저는 손님이 오셨나가 빨리 일어나가서 나가 보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는 교회 30년 다닌 사람이라 이런데 절대 안 다녀요. 예. 안 다니는데 예. 물어봤어요. 하도 내가 자꾸 보이고 저기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친구한테 그랬죠. 야 어디 점사 잘 보는데 어디 없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막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뭐가 보이고 자꾸 이런다.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저기 세탁소에 와서 왔다 갔다 오시고 또 아이롱 오면 또 앞에서 왔다 갔다 오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러는데 자꾸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을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예. 너무너무 황당하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저한테 중국 반스를 입었느냐, 뭐를 반스를 입었느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무슨 반스? 중국 반스. 아, 그래서 저는 중국 팬티. 네, 예. 저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의심이 많대요. 의심이. 예. 그래서 아니네요. 그랬더니 뭘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래 일단 수긍했어요. 예. 수긍했는데 저보고 신이 왔다 그러면서 어디다가 모셔놨느냐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 모셔놓긴 어디다 모셔놓냐고 내가 이런 별 사람 다 보였다고 미쳤다고 그러고서 그냥 일어서고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그 다음날 또 그러고 또 그래서 또 그 집을 또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찾아갔지요. 예. 결국은 찾아가가지고서 그분한테 신을 받긴 받았는데 예. 딱 신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3개월 되는 날이면 알 일이 볼 일이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예. 그래서 가노라람에 갔다 오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딜요? 가노람은 충남이 서산에 예. 바다 안에 암자가 있어요. 바다 안에. 아. 바다 안에 물 안에. 그래서 물때를 잘 만나서 가야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물때 가보지 잘못 못했고. 만나면은 못 예. 들어갑니다. 예. 저 기도도 한번 갔었는데 여러 번 갔는데 딱 한 번 물때를 몰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밖에서 기도하고 온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시더라고. 제가 분명히 신제자가 분명하긴데 예. 그래서 너를 잠깐 너의 가정이 힘들게 어렵게 했느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안 갔지요. 예. 그렇고 하고서 이제 또 우리 시어머니 뭐 가자고 그게 가느라면 가자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래도 안 가주더라고요. 그때 또 한 20년 정도 됐을 때 한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예. 그거를 준지가 그때 한번 가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혼자 다녔어요. 예. 시어머니하고 이제 떨어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예언함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언함이 이보살님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계신데 네. 자, 이 맞추는 점사마다 지금 팡팡 네. 터뜨리고 있어요. 거의 다 100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 선관위 투표 부족 사태, 네. 예, 과연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자체하고, 네. 예. 또 근데
뭐 캐면 더 나올까? 아니면 뭐 고구마 줄기처럼 감자 줄기처럼 뽑으면 뽑을수록 뭐 계속 뭐가 반도 안 달려. 나왔다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반도 안 나왔다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반도 안 나왔고 앞으로는 그 우선으로 번져야 되지 어떻게 꼬리를 자르라고 그러느냐 이러셔요 할머니께서. 응. 꼬리 자르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서 우때까지 저기 해라. 누가 저기 선관위 저기 누가 조정이냐 이러셔요. 누구 조정이냐 이놈들아 누구 조정이야? 이 고현놈들 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셔요. 선관위도 조정을 받았다 합니다. 조정을 받았다 합니다. 누군가는 모르고 누군가는 할머니 모르고. 아십니다. 할머니는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십니다.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네, 할머니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판단하라 합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러셔요. 그 말씀은 우리 신들이 신의 조화를 부려서 이만큼 보여줬으면 네,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러셔요. 너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해야지. 밥해서 떠먹일 수까지는 없잖느냐. 내가 밥까지 해주기까지 했다 그러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되게 공감이 갑니다. 네. 자, 그럼 그곳 현장에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저희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예. 저번에는요 저희가 여기 지금 저기 일어나고 했는데 손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예, 손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예, 어머 세상에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예, 췌장암에 걸려서 췌장암 걸려서 예. 수술을 했대요. 예, 그런데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왜 나를 붙잡아주지 안 붙잡아줬냐. 예. 나를 왜 안 붙잡아줬냐. 그러면서 엄마 하면서 울면서 왜 안 붙잡아줬냐고 말을 못해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해요. 예. 막 제가 손님이었는데 이 혓바닥을 물어 뜯으려고 그러면서 근데 부딪히니까 네. 혓바닥을 그래서 말을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저기 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 하면은 뒤에서 이 목을 줄렀더라고요. 목을 이렇게 예. 목을 줄렀어. 그래서 뒤에서 목 졸라서 죽은 사람 음. 누구냐?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예. 그래서 목욕탕에서 죽었어요. 목욕탕에서. 예. 그래서 목 졸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제 하려고 지금 진욱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렇게 할머니가 연금옷인데 예. 연금목에 보여주시는데 이 선관위도 지금 반도 안 되겠다 합니다. 예. 반도 안 밝혀졌다 합니다. 아직 멀었다 합니다. 예. 그곳에 지금 이제 뭐 이름 없는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공정을 외치면서 지금 밤낮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곳 현장에 물 만난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오랫동안 그는 이 선관위 문제를 제기했던 네. 한교안 네. 혁신과 자유 네. 네. 한교안 전 국무총리 네. 예. 본인께서 오랫동안 주장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네. 한교안 지금은 혁신과 자유의 대표입니다만은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요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잠실에서 네.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그 한교안에 대해서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내려주실까요? 공수 좀 받아보는. 예. 저희 할머니께서 내가 물어볼게요. 예, 네. 한교안 좀 어떤지. 네, 물어볼게요. 지도자라 합니다. 지도자. 아깝다 그러십니다. 아깝다. 지도자였는데 아깝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적이 오고 지금 국내에 없다 합니다. 국내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 국내에 없다 그러시는데 할머니? 어디 가셨는가? 지금 없다 그러시는데 국내에 없다 그러시는데 예, 왜 그러냐? 예. 밖에 못 나가게 할까봐 네. 미리 나갔다 합니다. 아, 밖에 못 나가게 할까봐 미리 나갔다 합니다. 거기서 많은 저기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저러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밀려 들어온다 합니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밀려 들어와서 쓰는다 합니다.
밀려 들어와서 쓰나미처럼 예, 예, 쓸어버린다. 밀려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그 일을 하러 갔다 합니다. 예. 그 일을 하러 갔다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 인사 중에 젊은 정치인이죠. 장동혁 대표하고 미국 백악관에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한 김민수 최고위원, 네. 국민의힘. 네, 이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그쪽 시위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 예, 김민수 최고위원. 네, 이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할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네, 받아주시겠어요? 네. 장동혁으로 실과 바늘이라고 합니다. 실과 바늘이라 합니다. 실과 바늘이고 예. 앞으로 장동희 대표한테 예. 많은 힘을 실어줄 거라 합니다. 예. 많은 버팀목이 될 거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기둥이나 마찬가지라 합니다. 이 장 대표가 말에 저기를 못 저기 할 때는 대변을도 해줄 수 있고 이렇다 합니다. 예. 자, 그곳에서 가서 싸우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죠. 김민전 의원이라고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라고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가고 뭐 서울대 출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성이죠. 김민전. 예. 김민전 그분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그곳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할머니께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네, 여쭤볼게요. 네. 국가관님이 투철하다 합니다. 국가관님이 투철해서 앞으로 일꾼으로 나라의 일꾼으로 쓴다 합니다. 일꾼으로 투철하다 합니다. 아버지한테만 대들지 말라 합니다. 누구도. 우리 할머니 또 아깝다 그러십니다. 또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아깝다 합니다. 아쉽다 합니다. 자, 그곳 지금 현재 이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네. 지금 이제 여야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윤상현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이 이제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과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니까 이번에 제대로 역할을 좀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할머니께 여쭤봐야죠. 윤상현이 과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한 일 좀 해낼까요? 약하다 합니다. 민주당하고 거대한 저기하고 싸우기는 약하다 합니다. 네. 약하다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것과 관계돼서 지금 잠실과 관계돼서 강하게 지금 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준숙 국회의원입니다. 이준숙 의원 잘 아시다시피 예. MBC 출신의 종군 기자를 했죠. 네. 이준숙 의원이 이 청년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있어요 지금 잠실에. 네. 이준숙 의원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어떤 네. 말씀 주실까요? 네. 든든한 보탬력이고요. 아버지 같은 지원자라고, 엄마 같은 지원자, 아버지 같은 지원자. 예. 청년들한테는 그렇다 합니다. 어머니 같은 지원자, 아버지 같은 지원자. 보기만 해도 서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 합니다. 청년들이 든든하다 합니다. 잘 적인다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만 나오면은 장 대표 나온 것처럼 든든하다 합니다. 청년들이. 예, 도와준다 합니다. 예. 예. 그 중에 지금 같은 MBC 출신 앵커였죠. 네. 김은혜 의원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요? 김은혜.
네, 김은혜 네, 네, 의원 네. MBC 역시 앵커 출신에 네. 이 김은혜 의원도 지금 2030 청년들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네.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할머니가 어떤 네. 말씀하시는지. 네, 똑똑하고 이준석이 못지않다 합니다. 예, 이준석이 못지않고 똑똑하다 하고 예, 많이 저기다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준석이가 더 낫다 합니다. 예, 김은혜도 예, 부지런히 나가라 그럽니다. 온 국민들이 다 나가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들어앉지 말고 다 나가서 저기를 해라 합니다. 나라에 저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 청년들을 저기 나와서 그 더운데 와서 고생들 하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람들도 좀 기부들 좀 하고 그러라 합니다. 할머니께서 지금 기부들도 하고 그래야지. 왜 저기 하지? 왜 저 기부들도 안 하고 돈 언제 쓰려고 저기 하느냐고 그럽니다. 할머니께서. 예. 기부하니까 갑자기 시민단체가 떠오르는데 어쨌든 정치인은 아니고 네. 이 시민 중에 그 전한길 선생이 지금 가장 전면에 서가 있습니다. 전한길. 네, 예, 예. 이 전한길 선생 지금도 아마 잠실 그 핸드볼 경기장에 가 있을 걸로 봐집니다만 이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잘 투쟁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지 한번. 네. 애국자라 합니다.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힘을 많이 쓸 거고 일꾼이라 합니다. 돈도 많이 쓸 것이고 저기하고 제 저기를 아끼지 않고 한다 합니다. 앞으로도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나가서서 저길 겁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다 저길 거고 앞으로 조금 조심하라 합니다. 조심하고 지금 이쪽이를 어떻게든지 엮어서 누르려고 하는데 이제 저기지 않게 걸리지 않게 잘 저기하라 그럽니다. 예. 자, 이 전환길 하면은 또 실과 바늘이죠. 삼쌍둥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신데. 네네. 김현태 단장. 네네네. 전환길이 있는 곳은 김현태가 있다. 그렇죠. 김현태가 네. 있는 곳은 전환길이 있다. 네네. 예,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는 여쭤볼게요. 예. 실과 바늘이라 합니다. 실과 바늘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과 바늘처럼 큰 일을 해낼 거라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는 김현태가 국방부 장관이 될 거라 그럽니다. 할머니께서. 네. 예, 좋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예원음 이보살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네.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그 대한민국 공정을 외치면서 또 재투표, 재선거,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는 2030 세대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할머니께서 한 말씀 네네. 하신다면 할머니께서 여쭤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께서 그러십니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들아, 자랑스러운 내 대한민국의 앞날의 자손들아, 잘하고 있다. 앞으로 나라의 기둥들아, 자랑스럽다. 열심히 하거라. 내가 다 도와주고 너희들을 저기지 않겠군이 도와줄 테니까 잘하고 있거라. 대한민국의 아들들아, 장하다, 장하다. 이 말씀은 장하다 이 말씀은 3번이나 하셔요. 예. 그러시군요.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예언하네. 아우 벌써 다 됐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또 우리 잠실에서 투자하고 있는 2030 자식들이죠, 자식들. 대한민국의 미래고 자식들에게 또 이렇게 내 아들들이라고 하시잖아요. 할머니. 격려와 얼마나 좋으시고. 응원의 네.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들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
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이분 자체가 그때 그 임진왜란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격이거든. 이분 이순신 장군 그 왜 그 중심에 있는 분, 야, 상대편이든 어찌됐든 간에 우두머리만 대장만 죽이면은 다 사라지잖아, 없어지잖아요. 밑에 아무리 전쟁터로 본다라면 졸개들 아무리 죽여봤자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데, 그 전쟁에 우두머리만 겨냥해서 죽이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 병법상 네, 이 최고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게 제일 그렇죠.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 백만 주위 대군을 이끌고 있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양만춘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그 누가 썼는지 내가 갑자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당나라 대군 백만 대군 왔을 때 그 당나라 당태종의 눈을 활을 쏘서, 아, 그게 내가 갑자기 그 연개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주몽? 주몽은 아니에요. 그 활로 그 당태종의 눈을 화살 쏘아서 꽂아요. 그래서 결국 물러나요. 주몽 아닌가? 백만 대군이 그 한 방에 네, 맞아요. 물러난다고. 네, 그러니까 네. 마치 그 다시 역사 공부하자면은 그 고려 말에 그 외적들이 이 많이 조선에 고려에 침입을 했을 때 이승계가 혜성처럼 나타난단 말이지. 변방을 지키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승계 역시 적장을 향해서 이승계 신궁이거든. 활을 정말 잘 쐈어요. 맞아요. 네, 활을 너무 잘 쏴가지고 그 유명한 일화가 17발을 활을 딱 쏴서 왼쪽 눈을 맞추겠다 해가지고 왼쪽 눈을 맞춰서 17발을 쏴서 죽이겠다 이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죽은 시체를 뒤져보니까 왼쪽 눈에 화살을 꽂힌 게 17발이 있었던 거야.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승계가 그 정도 신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리더만 쓰러뜨리면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이를 그렇죠. 여든 야든 경쟁자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입원했는데 그거는 지금 잘했다고. 잘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한테 욕 못하잖아요. 그게 전략적으로. 아픈 사람한테 욕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대치 그렇죠. 당하죠. 더 욕도 먹죠. 그렇죠. 그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솔직히 정치판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치 안에서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지금 공격받고 어찌됐든 그 반대편에서 자꾸 재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를 자꾸 날리고 사퇴하라고 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재수없는 말을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편에서 장동혁한테 양밥 뿌리는 거거든.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권투에서도 잠펀치도 매도 잠매도 많이 맞으면은 골로 간다 그래요. 그렇죠. 골로 간다 그러는데 지금 뭐 장동혁 사퇴를 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현 상황 자체가. 근데 자꾸 뭐 사퇴하라고 막 그렇죠. 옆에서 죄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자꾸 들으면은 진짜 그 말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가는 건 거예요. 재수 옴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양밥을 자꾸 뿌려대니 본인이 그 펀치의 맷집도 좋긴 하지만 자꾸 맞으면 아까 박사님 말처럼 골로 가고, 그리고 잔불이 일었을 때 그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그게 큰 불이 돼버리거든. 그러니 그런 용도로 그런 전략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니 내가 잘하신 거다.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욕 잘 못한다. 오히려 그랬다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욕하는 사람은 또 욕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욕먹을 수 있는 게 욕 먹죠. 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가 그걸 했냐 그러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 한 분밖에 없으니까 유영아 의원이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유영아 의원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보고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너무 피로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아픈 사람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다 병원에 낫고 나면 그때 뭐 또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는 그 유영아 의원의 그 한마디는 네. 사실은 그 사퇴론자의 불을 지핀 자들 여기 그대로 그냥 찬물 갖다 들이붓은 거야. 그 불을 꺼버린 거다. 이 그렇죠. 말이지. 물 갖다 부은 거야. 네. 응? 그 불씨에 물을 갖다 부은 거야. 네. 그러면 그 사마의 전략이 지략과 전략이 뭐 아주 뛰어난 거예요. 거. 예, 그럴 거죠. 예.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사마이도 조조한테 죽임을 안 당하기 네. 위해서 본인 스스로 말에 떨어져 그렇죠. 본인이 다치게 가지고 그 명분을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지난번 단식의 후유증, 아니 단식한 지가 8월달에 단식했는데 8월달이 아니지 4월달쯤 된다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얘기거든요. 선거 전에. 그럼 선거 전에 한참 전에 이야기인데 단식의 후유증 그 말도 안 돼. 단식 8일 했어. 8일짜리 단식 후유증 없음이야. 그 잠깐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그 잠실 선거 그 재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돼가지고 가서 무슨 철야 농성한 것도 아니고 잠깐 들려서 그냥 격려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피로도 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지방선거 너무 열심히 뛰어다녔다. 본인만 열심히 뛰어다녔나? 네, 그렇죠. 후보들은 더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건 미사고고. 네.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장동혁 대표의 그 전략과 지략 같은 그렇죠. 영적 기운에 대해서 그걸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기사는 봤을 때는 팩트를 기반으로 써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해도. 야, 이 장동혁이 머리 쓴 거예요. 이거 아, 전략적으로 갖다 들는 거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잘 입원했고 본인이 이런 것들 다 보고 전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아세요? 조조의 사마이 제가 자꾸 사마이에 비교하는데 사마이가 통일을 했고 그 자녀가 아들이 왕이 된 거. 예, 결국은 사마이가 권력을 잡는 거죠. 그렇죠. 후손들이 권력을 네, 잡은 네, 거고 네. 사씨들이 이제 권력을 잡아요. 그렇죠. 예. 그 장동용 잠룡 아닙니까? 장동혁 그 얘기는 네. 장동혁 대통령 된다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저는 느낌이 딱 오네. 우선 거기까지는 네, 네.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유영아, 유영아 예. 의원이 진짜로 이 잔불들, 이 불씨들, 사태론자에게 이제 참을 갖다 확 갖다 끼는데 기가 막히게 갖다. 난 유영아 의원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묻혀져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장동혁이 단식을 할 때 네. 국회를 어떤 데 단식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박근혜였어요. 아, 그 내용은 저 모르요. 네, 등장해서 네. 단식 8일차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가 다 놀래버린 거예요, 정치권이. 그 나타나서 네. 장 대표님 이젠 단식을 멈춰주세요.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아, 그러셨어요?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몸을 이제는 잘 보존할 때입니다. 건강을 네. 챙기셔야 될 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 그럼 대통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지방선거에 등판하겠구나라고 우리는 예측을 다 했어요. 왜? 그게 벌 시그널을 보냈다는 거지. 예. 좀 내가 도와줄게. 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도와줄게 이 메시지가 이 정치는 이 함의가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 그렇죠. 예. 당신 멈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 도와줄 테니까 멈추세요. 도와주실 거니까 멈출게요. 나 이렇게 본 거거든. 이거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진짜 도와주고 성미투수 만들어줬단 말이지. 장동혁이가 성장을 만들어준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영아 의원이 이 타이밍에 아까도 얘기했던 장동혁을 괴롭히는 잠불들. 사퇴론자들에게 그냥 찬물 그대로 싹 뿌려서 불씨 꺼버렸단 말이야 사실. 아픈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건 너무 비겁하지 않냐. 병원 퇴원하고 나서 그때 얘기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싸움도 그리고 뭐 사업도 아마 그 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가 있어 때가. 그렇죠. 딱 때려줄 때가 있다고. 네.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배도 아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가면 배가 안 아파. 급체가 올 때가 있는데 그 급체가 올 때를 지나가면 쓱 가라앉듯이 유영아가 이 찬물 딱 껴져 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사퇴론자들이 사퇴 얘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왜? 공백 기간이 생겨버린 거야. 생뚱맞게 사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사퇴가 불씨가 붙으니까 A가 사퇴하면 어떻게 돼? 우리 하품도 전염성이 있죠. 그렇죠. 따라하죠. 옆에서 하품하면 옆에서 따라하게 되죠. 그 A가 사퇴 아니 그 B가 옆에 있다가 오 사퇴? 나도 그럼 사퇴. 오 A, B가 사퇴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C가 그럼 나도 사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게 군중심리라고. 맞죠. 군중심리죠. 예. 그럼 도대체 유영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궁금하네요. 예. 유영아님은 이분의 조상분 중에 예.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송룡이라고 임진왜란 때 예, 그렇죠. 서해 유성룡. 영의정을 하신 분이에요. 임진왜란의 1등 공신이 이제 1등 공신이죠. 이순신을 우리는 꼽고 있지만 사실은 이순신도 1등 공신을 꼽고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을 발탁하신 분이 이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도 1등 공신이에요. 네, 예. 맞아요. 그 인재를 알아보고 그렇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특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순신 장군을 특진을 끄집어 올려서 그 자리에 탁 앉힌 그 공로를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유송룡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서해 유성룡이 이순신을 사실상 발탁했죠. 그렇죠. 발탁한 예, 거죠. 예. 그 이분은 또 스승님이 누구냐면 태계 이왕이세요. 태계 이왕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 알고 있고. 근데 유성룡 선생님이 학자신데 어쨌든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내시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그 나라를 이제 구하신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 이순신 장군도 발탁하셨지만 권율 장군도 발탁하신 분입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두 영웅을 발탁하신 분인 거죠. 사람 보는 눈도 대단하신 분인 건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왜란의 때 두 축이 있어요. 네. 그 해군의 최고의 장수는 이순신 장군이고 그렇죠. 육군의 최고의 장군은 권율 장군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두 분을 발탁하신 이 조상분 중에 이 크신 분이 이 자손이 유영아시세요. 아. 예. 그다음에 여기 안동 출신 안동에 그 유영아 안동 그 하회마을 예. 거기 계시던 분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유성열 선생이 거기 이제 본가가 있죠. 네. 그것은 유명한 게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왕이 그 이제 안동에 오셨을 때 생전에 이제 네. 안동 오실 때 거기 갔었죠. 예. 그래서 그 후손이다 이분이. 근데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의리가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강직한 성품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싸울 줄도 알고,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한 분이에요. 싸울 줄도 알고 선비로서의 기계도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영아가
검사 출신이니까 칼이죠. 네, 네. 칼을 쥐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문이죠. 네. 예. 문. 문인으로서 이제 모시는 거지 대통령을. 네. 그래서 칼과 글, 문무가 다 경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무 양쪽 다 양수 겸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문무를 겸비하면 양수 겸장, 예, 양쪽에 예, 칼을 칼과 이제 책을 네. 이제 그래서 지략과 지혜도 이분도 뛰어나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아까 장동혁 대표님은 제가 사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분은 근데 잠룡은 아니세요. 잠룡급은 아닙니다. 예. 참모. 예. 그다음에 이제 참모로서 이렇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지략과 지혜를 겸비한 제갈공명 같은 분이다. 이분은. 근데 제갈공명보다 제가 사마이가 얼층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제갈공명 같은 분이다. 근데 대장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분이 의리가 있어서 강직하셔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모시고 있고 배신하지 않고 또 그 참모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유영아 의원만을 총애하죠. 옆에 끼고 도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아버지를 믿었던 네. 참모에게 네. 시를 당했기 때문에 왜 그 당시 이제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었다면 그건 최고의 요직이었다면 최고의 믿는 사람을 중앙정보부의 부장으로 앉히는데 어쨌든 그 시해 사건의 장본이 김재규였기 때문에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을 보면서 서해 유성룡을 본줄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 후손의 피가 유영아를 본 게 아니고 서해 유성룡을 볼 수도 있어요. 그 후손의 피가 네. 어디 갑니까? 네. 다 내려오지. 네. 네.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 강직한 성품도 있고, 예, 또 이분은 또 문무를 다 겸비한 분이고, 네. 그러니 참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니, 오른팔로서의 역할을 잘 하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총애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한 대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뜻을 관철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잔불들을 끄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저 그 해석에 일리가 있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선거의 여왕이라고도 그렇게 그 선거의 여왕이지만은 언어의 달인이야.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2006년도에 이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후보로 나왔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을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 신촌 유세장에서 커트칼테를 당합니다. 예, 그 대전에서 그랬지 않나요? 근데 커트칼테를 당하면서 거의 뭐 죽음의 경지 직전까지 가셨다가 딱 뭐 한마디 던진 그때 다 밀렸다고. 네. 그 당시 그 보수 진영이 다 밀리고 있을 때예요. 네. 밀리고 있을 때 이 태어나면서 첫 하두로 던진 게 대전은요. 이 한마디에 대전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전이 압승했습니다. 네. 그 대전만 압승한 이유가 충청권이 다 압승하고 전국주 다 압승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명한 일화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당하신 자마자 그때는 이제 영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아버지가 시해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시해 당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 일반인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야. 응?
막 경한거고 정신없었겠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딱 한마디 합니다. 휴전선언이요. 여기에서 그냥 게임 끝난 거야. 아버지가 시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휴전선언이에요. 이분의 DNA가 완전 애국심으로 국가관으로 완전하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나라와 네. 그걸 먼저 염려하시고 그걸 걱정하시고 그걸 안위를 이제 생각하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DNA가 그런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구속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구속시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가 권력을 잡아야 되고 보수가 이겨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구속됐는데 아이고 고소해라고 박수친다면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가 더 망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왜 개인적인 자기- 감정이면은 자기를 네. 죽인 사람이 네. 누가 죽였어요? 진보 진영에서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들이 맞아요. 배신해서 60몇 명이 배신한 이게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은 없다 그랬어. 왜? 보수 지금의 민주당과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탄핵 불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탄핵은 불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당에서 60명이 탄핵에 앞장서 버린 거예요. 원래 가장 큰 적은 가장 내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은 내 측근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안위보다, 본인의 감정보다, 본인의 원함보다, 본인의 원수보다는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박정희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수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있었고 그때 제가 친위 합의가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제가 봤을 때 뭐 두 당대의 두 거물급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합의 동참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윗대 그렇죠. 어른들, 네, 어른들 조선들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그 합의 동참, 신의 합의죠. 예, 네. 합의 동참이 네, 있었다. 있었다. 그러고. 그거 아니고서는 인간이 하락해도 잘 안 돼요. 인간의 합의가 돼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신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둘이 남자 여자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내 지지고 볶고 싸우게 돼 있어. 신의 합의가 조상끼리 합의가 안 되면은. 그래서 조상 합의를 시켜주는 그 무속에서는 그런 것도 할걸요. 그러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정치든 뭔가 협력해서 뭔가 할 때도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는 신의 합의가 있어줘야 돼요. 네. 예. 어찌됐든 오늘의 결론은 장동혁의 2번은 정말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다. 사마의 지략이다. 지략과 전략이 숨어 있다. 네. 그리고 뭐 잘하고 계신 거다. 예, 이게 네. 결론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사마의 결국은 삼국을 통일했고 사마의 후손들이 결국은 왕이 되었고. 중국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사시 가문이. 그리고 예. 국민들은 약자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동혁이 입원을 해서 예. 아파 있는데 한자복 입고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욕을 하거나 내로오락 하거나 자꾸 공격하면은 네. 오히려 국민들은 장동혁 편에 또 서고 오히려 반대 그렇게 욕하고 내로오락 하고 잔펀치를 날리고 죄를 뿌리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이 가게 돼 있겠죠. 그걸 다 보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서 동시대성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시감이라 그러죠. 네. 데자뷰.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테러라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크특할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면 네. 대통령이 됐을까요? 액땜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근데 저는 크특할 테러를 당했다는 보도를 보자면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국민들은 약자편, 약자간에. 네. 약자편이단 말이에요. 네. 상처받은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안아주고 막 보듬어주고 하려는.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크특할 테러 이후에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뭘 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서 크특할이었나요? 그 테러를 당하잖아요. 부산에서.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지금 15년인가 아마 구속돼가 있고, 그리고 부산에 되고 서울 이송돼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어서 이게 수술 다 받고 목을 찔렀어요, 칼이. 네. 그래서 그 살생으로 살아나셨. 그때 그거 보면서 난 자기는 이분이 또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대통령 당선됐어요. 네.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게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때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 네.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젊은 정치인이 이 무슨 음료수 테러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작극으로 밝혀졌어. 예, 예. 그분 이름이 뭐지? 자작극으로 그런 밝혀져가지고 것 같- 예, 내가 맞아요. 봤을 때 사실은 이준석 개혁신당이 앞으로 당의 졸리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과를 했구나. 네.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게 왜 젊은 정치인들이 이 무슨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장께 쓰는 거고. 그건 장기보다는 못한 거죠. 네, 네. 그럼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당 대표는 누구야? 이준석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이준석한테 갖다 붙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뭘 한 거야? 개혁 자작극당이 되는 거야. 개혁 자작극당이 되니까 그냥 그 당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박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지구 자체가 예. 운기가 있거든요. 예. 20년마다 돌아와요. 예. 지금은 내가 김은동 갑술에 상수 9대운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구의 운기예요. 20년마다 바뀌는 지구의 운기예요. 자, 그러면 20년 9대운이 그럼 뭐냐 하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예요. 우리가 숨겨왔던 것들, 속여왔던 것들, 저 밑에 깔아뒀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밝혀진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뭔가 숨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때보다는 속속들이 뭔가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저는 오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네. 선관위의 지금 뭐 부조리, 네. 부패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싸그리 다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합의하에서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거보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특검이거든요. 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특별검사제 도입해가지고 더 디테일한 수사해야 된다. 완전 해체가 까야 된다. 네. 왜냐면 국회의원들 국정조사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러서 그냥 물어보고 막 할 뿐이지. 그 말씀은 그러니까 특검도 가능해질 거다. 난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자, 어쨌든 9대운이 제가 네. 밝혀지고 드러난다고 네. 했잖아요. 예.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시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밝혀지게 돼 있고 뭔가 드러나게 돼 있고 검찰 뭐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세요. 예. 그리고 이 성간이뿐만이 아니라 부패되고 썩고 감춰왔던 진실들이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죠. 예. 하나씩 드러날 거다. 제가 앞전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이거 말고도 그 다음 게 뭐가 생기고 그 다음 게 뭐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뭔가 하나씩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큰 올해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있겠네요. 후반기에도 또 큰 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떤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선거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들도 곳곳에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네. 어떤 부패한 조직들, 네. 썩은 조직들에 대한 네, 그 뿌리들이 낱낱이 이제 모습을 실체가 드러난다. 뭐 이렇게 지금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유, 근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이 이야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빠져들었든지 아유, 저희들이 맨날 방송 찍을 때마다 금방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길게 또 되네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이야기들 우리 만다라 보살님께서 이 만다라 부처님의 화신답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쏙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저희 방송 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